지역 이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는 톡까놓고 톡. 우리 지역 소식을 누구보다 잘 알고 이야기할 수 있는 지역 패널들과 함께 톡까놓고 토크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진주시 의회 경제복지위원회 김영석 부위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그리고 윤창술 경상국립대학교 교수님 자리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그럼 오늘 톡까놓고 톡의 주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과거 재래시장이라고 불렸던 지역 전통시장, 대형마트가 등장하고 소비 패턴이 변화하면서 이 전통시장은 갈수록 설 곳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지역 상권을 보호하고 명맥을 잇기 위해 이 전통시장을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은데요. 최근 수년간 시장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제안되고 또 실제로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오늘은 패널분들과 함께 지역 전통시장의 현황과 미래에 대해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윤창수 교수님. 네네. 예, 제가 좀 전에 간단하게 이야기를 했지만 네. 과거의 전통시장은 재래시장이라고 불렸잖아요. 그렇죠. 네, 이 전통시장의 정확한 개념은 무엇인지 또 이와 관련된 법률이나 규정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근거 법률이 되는 법률이 있죠. 예, 그게 예전에는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었어요. 예. 그런데 2010년 7월부터는 재래시장이라는 법률 용어를 전통시장이라는 용어로 변경을 했죠. 예. 그래서 법률 명칭을 변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라고 개명을 하고 정부에서 이제 전통시장이라든지 기존 상가 이런 데를 지원해 주려고 하다 보니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거예요. 예. 빠진 점포들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개명을 하면서 도입한 개념이 상권 활성화 구역입니다. 예. 그래서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 구역은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었다. 예.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네, 김영석 의원님 방금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 전통시장의 경우 유형이 조금씩 다른데요. 네네. 우리 지역 전통시장 현황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지금 현재 전통시장은 19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전통시장 등록된 시장은 11개로 예를 들어서 중앙시장이나 농계시장, 자유시장 이런 전통시장이고 그리고 상점가는 로데오 상점가라든지 이렇게 또 세계시장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이제 상설이 아닌 공설인 예를 들어서 뭐 일반성 시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4개로 운영되고 있는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 지역 전통시장의 경우 과거보다 상점 수가 이렇게 많이 줄지 않았습니까? 네. 혹시 현재 시장에서 활동하시는 뭐 상가나 상인들의 현황도 좀 알 수 있을까요? 네. 10년 전에 비해서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 지역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전통시장 점포수와 상인 현황을 보면은 중앙시장 같은 경우는 과거에 한 750개 점포를 구성하고 있었는데 예. 지금 현재 한 420개 정도, 약 한 1,100명 정도. 예. 그리고 이제 농계시장 경우는 266개 예. 그 점포소를 운영하면서 761명 정도.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는 뭐 1,003개 점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전체 인원은 한 2,547명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교수님, 어떻게 보면 너무 뻔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예. 전통시장, 왜 갈수록 줄어드는 걸까요? 저는 보다 더 근본적인 접근을 좀 해보고 싶어요. 예. 계속 작년부터 뉴스에 나오고 있지만 지방 소멸 속도가 너무 심각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전통시장이 활성화하려면 사람이 와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찾아야 되는 거죠. 예. 지방 소멸이 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인구가 감소하기 때문이거든요. 거기다가
선순환 구조 구축에 실패하면서 즉 예. 중앙 집권 위주의 지배 구조가 아직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단 말이죠. 예, 예. 그렇다면은 지방이 자꾸 사그라드는데 지방 그 중에서도 진주, 원도심, 신도심 이렇게 했을 때 원도심은 그에 따라서 더 위축 정도가 심하단 말이죠. 밖에 없죠. 그렇기 예. 때문에 예. 지방 소멸 속도에 대한 그 멈추게 하는 근본적인 해법이 제시되지 않는 한 예. 전통시장만의 자체적인 발전 동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예. 근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예. 알겠습니다. 사실 최근 유명 방송인이자 사업가인 백종원 씨가 네네. 본인의 고향에 있는 시장 살리기에 나서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네네. 실제로 다른 많은 방송에서도 전통시장들을 조명하고 또 홍보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우리가 이 전통시장을 지켜야 하는 예. 이유가 뭘까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전통시장 상권은 그 지역 경제의 기둥인 동시에 예. 지역민의 삶을 반영함으로 원도심 재생의 키워드다. 키워드다. 핵심이라는 얘기죠. 예, 예. 전통시장이 살아나기 어려운 구조이긴 분명하지만 밑빠진 독에 물을 붓기라도 해야 그리고 유지가 될 거고 유지를 해야만이 그 오래 기간 동안 내려오는 그 지역의 전통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통시장은 반드시 살려야 된다. 예. 살려야 된다는 의미가 예. 활성화의 개념이 아니고요. 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유지라도 해야 된다. 유지라도. 예, 그것만 해도 성공이다. 예, 예.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그리고 이제 아까 지방 소멸 속도라는 얘기를 좀 잠깐 했잖아요. 예. 진주도 사실은 전국 소멸 위기 지역으로 이렇게 분류를 했을 때 안전 지역이 아니에요. 아, 경남을 이렇게 분석해 보니 총 9곳이 소멸 위기 지역이에요. 예. 소멸 위기 지역. 그리고 진주는 안전 지역이 아닌 선제 대응 지역이에요. 선제 대응. 예, 진주도 인구 소멸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엄청 큰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안전지대가 아니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은 지방 소멸에 대응한 근본적인 원인책 해결부터 시도를 하고 예. 그 낙수 효과로서 부수 효과로서 전통시장 살리기 내지 유지에 접근을 해야 된다. 예, 예. 전통시장만의 살리기 운동 소위 말해서 경상도 말로 백날 해봐야 밑빠진 독에 물 붓기다. 그렇죠. 예. 예.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예. 그래서 백종원 씨가 예. 예. 자기 고향이죠. 예. 고향에 가서 그 노하우를 이렇게 접목을 시키면서 이행을 시켰죠. 과연 진주 여기 상권의 전통시장에 백종원 씨가 만약에 진주 출신이다. 백종원 씨가 내려와서 그러한 일을 시도하겠다 했을 때 과연 상인회에서 오픈을 할까요? 환영을 할까요? 그것도 예. 아주 중요한 예. 그 고민거리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영석 의원님, 얼마 전에 이른바 이 대목이라고 불리는 추석 연휴가 있었습니다. 전 이제 상인연합회 회장으로서 우리 지역 시장들을 이제 둘러보셨을 텐데 네. 현장에서 본 시장의 모습 어땠습니까? 지금 과거와 비례해서 뭐 우리가 대목이라면은 어린 아이들과 부모들이 전통시장을 이렇게 찾는 분위기 그런 좋은 분위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뭐 우리 윤창술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예. 인구 소멸이라든지 또 개인의 어떤 그 소비 문화가 좀 달라지다시피 조금은 소원화되어 있습니다. 예. 하지만 지금 현재 진주시에서 많은 그 지원을 아끼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현대화 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 정책에 따라서 많이 지금 활성화가 되고 있는 중이거든요. 예. 뭐 예를 들어 뭐 농계시장의 올밤이라든지 예. 이런 부분을 해서 우리가 이제 고객 유치를 많이 이렇게 해서 상권을 활성화를 하는 부분에서는 예전에는 못하지만은 그래도 대목이라는 그 분위기에서는 깔끔한 분위기에서 조금 예. 활성화가 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 의원님께서는 현재 진주시 의회 연구단체인 진주시 상권 활성화를 위한 연구회 네, 회장을 맡고 계십니다. 네, 예. 이 연구회가 구성된 이유와 또 주요 활동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우리가 이제 진주시 상권 활성화 연구회를 발족한 계기는 우리가 이제 코로나19 그 팬데믹을 통해서 이 상점가에 대한 이런 전통시장이나 여러 가지 운영하는 부분에 대한 소멸이 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2022년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앞에 계시지만은 윤찬설 교수님의 어떤 또 그런 자문도 받고 예. 그래가서 지역의 현황을 파악을 하고 정책 발굴을 통해서 예. 우리가 이제 대안을 1차로 이렇게 마련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지방 소멸 대응이라든지 전통시장 소상공인화 하고 밤이 아름다운 진주 등을 통한 상권 활성화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전문가 초청을 이해를 하고 예. 그 다음에 그 진주 상점과 활성화 소상인 간의 간담회도 했습니다. 그 전통시장 상인연합회라든지 소상공인연합회를 이렇게 이제 또 이해를 간담회를 해서 예. 앞으로의 어떤 상권 활성화를 해서 그런 걸 좀 심화를 해서 좋은 발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예. 임 교수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네. 저희가 서두에서 이야기를 했지만 과거의 전통시장과 지금의 전통시장은 네네. 그 개념 예. 또 이 형태, 모습에서도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네네. 시장에 계신 분들의 주요 연령대는 어떻고 예. 또 최근 전통시장의 경향성은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네네. 예. 이 자료는 이제 아무래도 통계치를 좀 동원해야 되겠죠. 그죠? 통계 수치를 전국적으로. 이 보면은 2021년 자료가 가장 그 공식적으로 발표된 최근 자료입니다. 예. 2021년도에 일어났던 예. 통계 수치가 거기 보면은 점포주 연령은 평균 59세예요. 예. 0.7세만 전년도에 대비해서 감소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매출액은 0.8% 증가를 했습니다. 예. 전국. 예. 그리고 전국 고객 수가 1.5% 감소했어요. 이 몇 가지 수치에서 시사하는 바는 이런 거죠. 정부에서 엄청나게 많은 돈을 투입을 하고 있어요. 예. 전국적으로.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투입을 한 결과 그래도 이 정도 유지라도 하는 거예요. 예. 예.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또 한 번 더 강조하지만은 인구가 줄어드는 근본적인 그 해결책을 강구하지 않는 한 예. 이런 정부 투입, 재정 투입은 한계가 있다는 얘기죠. 예. 그리고 이제 이것도 이 수치도 좀 중요하더라고요. 시장 크기별 시장을 4개로 구분하거든요. 예. 소형, 중형, 뭐 대형 뭐 이런 식으로 구분하는데 2021년도에 중형 시장이 28개가 감소했어요. 예. 반면에 예. 소형 시장이 35개가 증가했다는 얘기입니다. 예. 이 얘기는 고객 수가 줄어드니 예. 자꾸 시장 규모가 축소된다는 축소된다. 거예요. 예. 예. 전국적인 현황은 그 점포주 연령은 생각보다 많이 이 차이가 없었는데 예. 뭐 등등 여러 가지 통계 수치를 동원해 보니 예. 정부에서 지원한 만큼의 효과는 어느 정도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유지 정도다. 네. 앞으로도 과연 정부에서 그렇게 쏟아부을 수 있겠느냐 예. 하는 캐치 마크를 한번 찍어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진주에 있는 시장들은 시장별로 뭐 성격이나 특성이 조금씩 다 다르잖아요. 네네. 예, 요즘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전통시장에 예를 들어서 진주의 대표 이제 상징적인 중앙시장이나 농계시장 같은 경우는 실질적인 전통 시장으로서 옛날 과거의 재래시장이라고 예, 볼 수 있는데 예. 그쪽에 우리가 이제 상품이라 보면은 과거에 이제 우리 전통에 있던 그 비단 옷이라든지 비단, 예, 실크, 예. 실크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고 농계시장 같은 경우는 요즘 시설 현대화와 맞춰서 뭐 요즘 젊은이들이 찾을 수 있는 올밤 시장이라든지 올밤 시장, 예. 그러면서도 순수 우리 이제 전통의 먹거리 시장으로서 이제 발돋움하고 있는 중이고 예. 자유시장 같은 경우는 요즘 조금 국제화로 지금 살살 바꾸고 있는 중입니다. 예, 예. 왜냐하면 다문화 가족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리고 해외에서 또 뭐 계절 인력이라든지 이런 쪽에 주거하는 그 외국인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자유시장의 이제 상권 활성화가 그런 이제 소비 문화 패턴으로 가고 있고 예. 예를 들어서 뭐 로데오나 동성상가 같은 경우는 일종의 이제 상점가 형태로 있다 보니까 예. 일차적인 이제 뭐 소비의 어떤 그런 부분 뭐 특히 뭐 동성상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제 나름대로 그 어떤 구조가 예를 들어서 뭐 컴퓨터라든지
그다음에 뭐 레저라든지 외식 문화에 그런 데 포커스를 좀 두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지금 시장 형태가 지금 가고 있다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의원님께 좀 이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앞서 이야기했던 진주시 상권 활성화를 위한 연구회에서는 네네.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방안으로 예. 온라인 사업 활성화 정책 발굴을 꼽았습니다. 네네네. 이 온라인 사업 활성화라는 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요? 예, 온라인 산업이라는 게 1차 그 생산지에서 소비자로 바로 이때 소개될 수 있는 유통 구조를 이제 전환하는 건데 지금 과거에 저희들이 저 연구에서 뭐 통해서도 뭐 예를 들어서 뭐 청년 일자리나 디지털 매니저 사업이라든지 예. 그런 뭐 전통시장 온라인 사업 활성화라든지 이런 그걸 우리가 이제 시에다가 요청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건 이제 진주시에서도 많이 반영이 되어 있었고 예. 되어 왔고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그 진주사랑 상품권이나 배달앱에 대한 개발에 그 활성화가 결국 소상공인과 소비자들이 연결이 될 수 있는 예. 직접적인 연결이 될 수 있는 예, 예.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 정부에서 지금 현재 디지털 전환 방식으로 지금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주시에서도 농산물 구조의 어떤 선진화 방안으로 온라인 사업과 연계된 디지털 정책을 지금 추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시 교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진주시 정책자문 교수단으로 활동을 하시면서 네. 원도심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네, 연구를 또 하신 바가 있습니다. 예. 주요 내용을 제가 살펴보니까요. 상품을 팔기보다는 문화를 팔아야 한다. 네. 이 대목이 눈에 띄는데요. 그렇죠.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이제 인프라가 너무 좋잖아요. 유등축제, 개천예술제 뭐 등등을 비롯해서 문화예술 분야가 특성화되어 있죠. 예. 그러니까 전통시장 원도심과 서로 연계되는 프로그램만 개발을 하면은 활성화의 지름길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예, 예. 그런 축제를 이제 활용하는 것을 지금 뭐 많은 연구를 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거는 계속 고민을 해 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이제 중앙시장에 천왕식당하고 제일식당 사이 거리를 좀 살리자는 거죠. 예. 문화예술인 거리를 만들자는 거예요. 예. 그쪽에서 통기타도 치고 교방 굿춤도 하고 이런 식의 그 문화예술 거리를 만들면은 자동적으로 천왕식당, 제일식당에서 식사하신 관광객들이 거기 더 머무르게 되고 더 시장에 가서 물건 하나라도 더 살 확률이 높아진다는 얘기죠. 네. 그리고 이제 중앙지하도 상가도 마찬가지죠. e스포츠 그거 좋아요. 시도가 좋습니다. 예. 제가 주장했던 거는 중학교 고등학생들의 그 자유학습, 공예품 만들기 이런 걸 좀 지하 상가에서 하면 좋겠다는 제안을 했지만은 e스포츠 그걸로 이제 대처를 했더라고요. 예. 그것만으로는 안 되고 커뮤니티 비즈니스 센터를 만들어서 방송국도 만들고 예. 이렇게 해서 문화예술을 초중고 학생이라도 나와가지고 방송에 참여하고 진주 문화 뭐 예술 많잖아요. 예. 대표적으로 내세울 게 예. 그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구조를 바꿔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내버스 정류장도 시내버스 정류장 미술관 형태로 좀 더 고급화하자는 얘기죠.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젊은 요 친구들 사진 찍는 거 좋아하잖아요. 예. 사진 찍는 그 배경으로 자동적으로 진주 농계 영정이 뜨도록 만든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꾸 친화적으로 가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게 바로 문화를 팔아야 한다. 아마 그런 의미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의원님께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예. 실제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을 비롯해서 예, 지자체의 각종 예산들이 이제 매년 이제 투입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어떤 사업에 얼마가 좀 책정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지역의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 예산을 보면은 지금 2020년부터 22년까지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한 5,400만 원 그게 이제 전통시장 온라인 그 마켓 사업입니다. 예, 예. 이게 뭐 2023년에는 필요성을 좀 많이 느껴가지고 그 사업 부분에 그 스마트 경영 지원 사업으로 2억 원으로 대폭 이제 확대가 됐습니다. 2억 원, 예. 예, 그만큼 이제 온라인 마케터가 이제 중요하다는 시점을 보고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전통시장 이제 현대화 시설 사업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뭐 아케이트라든지 여러 가지 뭐 그 시설 부분에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2020년부터 23년까지 이제 예산을 이제 추정을 해보면은 약 66억 원 정도가 이제 됐고, 중기부 이제 전통시장 주차장 환경 개선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사설보다는 공설에 이제 주요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농계시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설 그 진주시에 속해 있는 이제 공설시장으로 보면 됩니다. 예. 그게 뭐 약 한 48억 정도 48억 예, 투입이 되었던 예. 봅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전통시장에 다양한 사업들이 진행을 통해서 상권 활성화를 지속 가능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예. 더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엔 조금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좀 네, 네. 묻겠습니다. 네. 지역 전통시장을 지금보다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네, 네. 뭐가 필요할까요? 그게 참 사실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렵죠. 예. 전통시장을 지금보다 이제 활성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경상국립대학교로 통해서 창업의 어떤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지금 가장 이제 좀 필요한 부분은 뭐냐고 생각하면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뭐 청년들 창업이라든지 예비 창업에 대한 이런 부분에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안정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 토대를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게 이제 조금 뭐 예를 들어서 뭐 전문적으로 봤을 때 창업 인큐베이팅이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이 창업과 폐업을 순환 구조로서 만들어서 이 사람들이 성공에 갈 수 있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뭐 상점가에 지원될 수도 있고, 예. 그러면 아니면은 전통시장에도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많이 좀 그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은 우리 지역 전통시장이 이제 살아나고 또 유지가 되고 또 활성화가 되기 위해서는 네. 어떤 것들이 좀 핵심이라고 보십니까? 사람이 찾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예. 그러면 인구를 늘려야 되죠. 예. 그러기 위해서는 2차 공공기관 이전 때 집중 이전을 반드시 실현시켜야 된다. 예. 지금 1차 공공기관 이전 그 핵심 도시가 예. 외부에서 유입된 순수한 비율이 11.5%밖에 안 돼요. 예. 인구를 추가적으로 더 늘리기 위해서는 공공기관 추가 이전 숫자를 늘려서 그 외부 유입 인구를 늘리는 수밖에 없다. 출산 가지고는 답이 없다. 예. 그리고 두 번째, 관광객을 유치해야 되거든요. 예. 관광객을 유치할 때 가장 활용해야 될 부분이 서부 경남 KTX예요. KTX. 예. 그런데 계속 그 방송에도 나오고 하지만은 전라선 KTX의 빨대 효과 있잖아요. 예. 순천에서는 그냥 돌아보기만 돌아보고 잠은 여수 가서 잔다는 거죠. 예. 진주도 마찬가지로 통영거제에서 잠은 자고 진주는 스쳐가는 그냥 구경만 잠깐 하고 가는 도시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예. 서부 경남 KTX 활용을 더 높이기 위해서는 자고 가도록 숙박 가도록 해야 원도심 전통시장에 있는 식당이라든지 상점을 찾아서 더 먹고 자연스럽게, 예. 물건도 사고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죠. 그렇죠. 지금 진주시에서 많은 사업을 펼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냥 구경거리예요. 잠자고 가고자 하는 결정타가 없다는 거죠. 실질적인 유인책이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래서 예. 저는 그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활용 점정 차원에서 먹거리 타운을 만들어야 된다. 예. 예를 들면 저기 만경동 다목적 센터 들어서고 문화거리 조성하잖아요. 예. 그 주변에 만경동 그 오래된 시가지를 짱어타운, 교방음식타운, 실비집 타운으로 시에서 정책적으로 타운화를 시도해야 된다. 그래야 거기서 저녁을 먹고 예. 자고 간다는 예. 거죠. 예. 그게 왜 몇 년 전부터 제가 계속 주장을 하는데 왜 그게 좀 깊은 고민하고 뭐 이렇게 하나씩 진전이 안 될까 하는 예. 퀘스천 마크를 계속 제 머릿속에 그리고 찍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분 열정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다 해주셨는데 우리 의원님부터 혹시 또 마지막으로도 첨언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은 또 해주실까요? 네, 저는 진주가 밤이 아름다운 진주, 머물고 싶은 진주, 그리고 이 진주가 이렇게 어우러질 수 있다면은 진주 상권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예. 우리 그 원도심 공동화 현상에 근본적인 거는 외부의 인력이 유입이 되고, 그리고 또 저출산에 대한 이 그 생산을 좀 예. 많이 늘려야 되는 대책이 필요하다. 그런 부분을 대해서
우리 그 시민들과 그 관하고 같이 협조해서 예. 아마 진주시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역할을 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예, 예. 거기에 반영을 해서 좀 더 학계와 전통시장에 우리 또 시장 상인들도 뭔가를 생각을 좀 바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예. 그런 부분을 맞습니다. 바꿔서 이 상권 활성화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맞춰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께서도 또 첨언하실 말씀 있으시면 네. 마지막으로. 진주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눈에 띄죠. 예. 눈에 띌 정도면 어마어마하게 노력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예. 보다 근본적인 그 접근 순서를 한번 되돌아봐 주면 좋겠다는 예. 말씀을 드리고, 그게 바로 이제 컨트롤 타워의 역할이거든요. 이 상권 활성화 재단,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상권 활성화 재단의 컨트롤 기구의 지배 구조를 근본적으로 한번 되돌아보고 예. 많은 외부적인 견해들이 반영될 수 있는 구조로 바꿔야만이 탄력적으로 네. 서부 경남 KTX, 그다음에 그 공공기관 2차 이전, 그리고 우주항공체 사천에 설립되면 또 외부 인원들이 오잖아요. 그렇죠. 예. 그걸 구슬이 서말이라도 이렇게 꿰어야 되거든요. 예. 전통시장이 안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당겨야 된다는 얘기죠. 예. 그러기 위해서는 컨트롤 기구를 한 번 더 되짚어 보면 좋겠다,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 대형마트와 온라인 시장의 등장 이후 한때 소멸 위기에 처했던 지역 전통시장들, 단순히 경제적인 효과뿐만이 아니라 문화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으며 곳곳에서 특색 있는 전통시장 살리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시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와 정책들이 실현돼 우리의 전통을 잇는 시장이 되길 바라보겠습니다. 톡과 놓고 톡,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른 주제를 갖고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